휴게소에서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연 생태 탐방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전체 평수가 수만 평인데 그 중에 계획관리가 자그마치 61%나 있습니다. 주변 풍광들 보시고요. 산세권, 숲세권 모두 누리실 수 있고 자연요건 좋은 곳에 있는 임야입니다. 예, 해당 물건 요 생태 탐방로 1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 요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그 위로 차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차 들어옵니다. 요 도로 아래 굴다리 통해서 들어오고 요 생태 탐방로 위로 걸어서 여기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고 이 아래쪽으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해당 물건은 요겁니다. 잣나무고요. 요 밑에 골다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차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차 들어가요. 그리고 이 생태 탐방로 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 밑에 골다리 통해서 여기까지 차 들어오고요. 여기 나라 땅 40m 점유허가 얻으면은 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개발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철길이고요. 여기도 생태 탐방로 있죠? 여기도 생태 탐방로. 이 아래가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여기는 하행선, 여기는 상행선 휴게소고 이 옆으로 생태 탐방로를 통해서 물건지까지 걸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6천만 원) 낙찰 받으시면은 가격 아주 싸게, 공시가보다 싸게 가져오시는 거고요. 평수는 수만 평이고 그 중에 계획관리가 61% 있고 현재 잣나무 수확 가능한 벌기령이기 때문에 바로 수확 가능합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의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도로 보이시죠? 이 도로가 굴다리 아래를 통해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여기 굴다리 있고요. 여기 2차선에서 이리로 이렇게 들어와서 굴다리 여기까지 들어오면 되고 여기 현재 둔봉이 있는데 그 옆에 요게 나라 땅입니다. 40m 점용허가 얻어서 이리로 들어오면 내 땅 건축 개발 가능하고 그 도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개가를 보시면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여기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입니다. 여기에서 이 생태 탐방로가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걸어서 들어오실 수 있고 2차선 여기에서 요리로 그리고 굴다리 통해서 들어오면 여기까지 차 들어오고요. 여기까지 차 들어갑니다. 그리고 굴다리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여기 나라 땅 40m 점용허가 얻어서 붙이면 내 땅 도로 건축 가능한 도로 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도로 상황을 보시면 여기가 2차선입니다. 이렇게 옆에 시멘트 포장길 있죠? 그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쭉 들어가시면 여기 굴다리 보이죠? 그 위로 바로 굴다리 옆에 터널
여기 터널 보이죠? 생태탐방로 터널입니다. 이게 이쪽이 경부고속도로 휴게소고 그 생태탐방로 통해서 이렇게 여기도 터널 있죠? 그 위에 생태탐방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 생태탐방로 있는 바로 옆에 골다리가 있고요. 그리로 차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골다리 넘어가면 여기에 40m 전용허가 얻어가지고 해당 물건지 걸어 붙이면은 건축 가능한 물건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건축 가능한 도로 조건 되는 겁니다. 아래 계획관리가 61%나 있기 때문에 이 아래 계획관리가 61%나 있기 때문에 땅 활용도 아주 좋고요. (2차선에서) 여기 시멘트 포장길 골다리 너머까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차 들어옵니다. 골다리 넘어와서 여기 40m 점용허가 얻어서 붙이면 계획관리가 앞에 61%나 있기 때문에 활용도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고 생태탐방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골다리 아래 여기 생태탐방로는 이쪽에 있고요.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골다리 넘어 들어오면 여기는 둔벙 있고 나라 땅 점용허가 20m 얻으면은 도로 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2차선에서) 들어와서 골다리 아래로 들어오면 이거 도로 차 들어오고요. 내 땅은 여기 40m 점용허가 얻어가지고 둔벙 옆에 붙이면 바로 내 땅입니다. 여기가 건축 개발 가능한 도로 조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저 골다리 보이시죠? 저 앞에가 2차선이고 거기로부터 쭉 들어와서 이 골다리 넘어오면 바로 우측에 여기 건물처럼 보이는 요 옆에가 둔벙입니다. 골다리 들어와서 이리로 들어가게 점용허가 얻으면 도로 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저 골다리 그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 땅은 저 생태탐방로 위로 있는 요 땅이고 골다리 아래로 여기까지 차 들어가고요. 골다리 아래 들어와서 옆으로 40m 점용허가 얻어서 내 땅에 붙이면은 건축 가능한 도로 조건 만들 수 있고 이 앞에 이 아래 여기 계획관리입니다. 잣나무가 대부분이에요. 벌기령이 지금 잣나무 수령이 지금 바로 수확 가능합니다. 저 뒤로는 전부 산이고요. 주변 상황을 보시면 해당 물건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휴게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생태탐방로는 이렇게 여기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걸어서 들어올 수 있고요.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골다리 넘어 들어오면 바로 내 땅이고 나라 땅 40m 점용허가를 얻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내 땅 뒤에는 전부 산입니다. 내 땅은 여기 있고요. 이 아래는 전부 계획관리고 여기 휴게소에서 생태탐방로 길 통해서 걸어서 들어올 수 있고 여기 2차선에서 이렇게 가서
굴다리 지나가면 내 땅까지 도로 들어와 있고요. 40m 점용허가 얻어가지고 옆으로 붙이면은 건축 개발도 가능하고 내 땅 주변 뒤에는 전부 산입니다. 자연 속에서 잣나무 수확 바로 가능하고요. 자연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자연 조건 다 갖춰진 좋은 곳이고 내 땅 앞에까지 도로가 들어와 있는데 40m가 맹지인데 그 40m 나라 땅 점용허가 얻으면은 바로 건축 개발 가능하고요. 내 땅의 61%가 계획관리입니다. 주변 상황들 보십시오. 내 땅 뒤에는 전부 저렇게 산입니다. 지금 나타난 땅이 내 땅입니다. 드론 가운데 나타난 땅이 내 땅이에요. 여기 생태 탐방로 들어오면 바로 붙어 있는 이 땅입니다. 내 땅에. 저쪽 면이에요. 내 땅의 뒤쪽에서 보면은 능선의 경사가 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뒷면이에요. 내 땅은 저 앞면입니다. 예, 눈에 나타나는 땅, 내 땅입니다.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수확 바로 가능합니다. 예, 지금부터 나타나는 땅, 내 땅입니다. 이쪽 면적, 내 땅입니다. 여기. 예, 드론 중심에 나타난 땅 전부 내 땅입니다. 이거 전부 내 땅입니다. 잣나무예요. 이 아래쪽은 전부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가 61% 있습니다. 전면에 나타난 땅 전부 내 땅입니다. 나무 보세요. 잣나무입니다. 생태 탐방로 쭉 저 아래쪽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쭉 길라 있죠? 이쪽이 휴게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생태 탐방로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걸어 들어올 수 있고 내 땅은 이겁니다. 건축은 이쪽 도로 통해서 굴다리 통해서 들어와서 이리로 40m 점용허가 얻어가지고 붙이면은 내 땅 건축 가능합니다. 이 아래는 전부 계획관리고 61%입니다. 계획관리가. 공시가 아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 생태 탐방로 아래 쭉 저 아래 보면은 저쪽이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휴게소고 이리로 걸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아래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 아래 높은 봉우리가 요겁니다. 내 땅에서 풍수적으로
바라다 보이는 앞에 있는 산을 안산이라고 하는데 요거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여기도 삼각형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의 봉우리는 문필봉이라는 풍수용어를 쓰는데, 문필봉은 공부를 해서 유명해진다. 공부해서 경제적인 부도 누릴 수 있다. 그런 안산이, 문필봉이 2개가 내 땅에서 보이고요. 내 땅 뒤에는 전부 자연입니다. 자연 조건 그대로. 내 땅은 이겁니다. 이만큼은 다 계획관리입니다.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골다리 넘어가면 차는 여기까지 계속 들어가게 도로가 나 있고요. 골다리 넘어가서 바로 옆으로 40m 점용허가 얻어가지고 도로 붙이면 내 땅 건축도 가능한 도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당장 잣나무 수확 가능합니다. 예, 요 도로가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을 바라다 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2차선에서 1위로 들어간 도로, 여기 터널이 있는 거기서 아래쪽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를 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차선에서 이렇게 도로 들어왔고, 골다리 넘어가서 여기까지 도로 있고 차 들어가고, 골다리 넘어와서 바로 40m 전용허가 얻어서 붙이면 내 땅 아래 61% 계획관리고 건축 가능합니다. 여기로 차가 들어옵니다. 여기 요 차 충분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차 회차도 되니까 요 앞에, 네, 차 들어오셔도 돼요. 회차됩니다. 그 골다리 앞에서. 해당 물건지는 요거 골다리 지나면 바로 오른쪽이 해당 물건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 생태 탐방로 저 시설되어 있는 거, 그거 그 위로 걸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는 길은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가 휴게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있고, 그 아래 도로에서 와서 생태탐방로 하나 넘고 산길 오다가 생태탐방로 도로 위로 해서, 예, 그 휴게소에서 철길에 있는 저 터널 생태탐방로 한번 넘고 요거 넘어오면 돼요. 골다리가 있는데, 골다리 넘어가면 바로 좌측으로 골다리 아래로 차 들어가요. 그래서 40m 전용허가 얻어서 도로 붙이면 돼요. 지나면 바로 좌측 붙어요. 드론 촬영은 8월 1일 날 했습니다.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골다리 들어오니까 좀 시원하네. 골다리 들어가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 말소리 엄청 울리네. 여기 이렇게, 예, 바로 이 옆에 여기 점용허가 얻어서 1위로 도로 붙이시면 건축 가능합니다. 그게 나라 땅 도로 부지예요. 차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예, 여기까지 차 들어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측에 담사는 그거를 허물고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예, 요거. 여기 나라 땅인데, 이 나라 땅 점용허가 얻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내 땅은 저거요. 저 위에. 오늘이 8월 1일인데
물이 흘러내요. 그래도 해당 물건지는 저 앞에 있는 산 네, 저 앞에 있는 겁니다. 잣나무예요. 나무는 기타 화렵수와 잣나무입니다. 굴참나무와 화렵수가 주종으로 보이고 굴참나무, 있고, 화렵수, 굵은 주종은 굴이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까지 쭉 잣나무 바로 수확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얻어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네, 점용허가를 얻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이거를 여기를 왜 이렇게 옹벽을 쌓아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토목상 저게 무의미한 부분인데 저거를 저렇게 옹벽을 왜 쌓아놨는지 현장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됐는데 그 부분이 이건데요. 방금 그 옹벽이 요건데 이 옹벽을 여기 쌓을 필요가 없는데 옹벽을 쌓았단 말이죠. 이거는 현재 둔봉이에요. 물. 이 옹벽이 둔봉에 물 가둬놓기 위해 가지고 옹벽 쌓고 흙을 좀 해놓은 다음에 둔봉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옹벽을 쌓았나? 그거 아니고는 옹벽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전혀. 요거는 지금 나라 땅이기 때문에 이리로 점용허가 얻어서 들어가면은 내 땅은 이거니까 건축 가능한 도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옹벽은 잘 이해 안 되는 옹벽인데 그게 저 둔봉을 만든 거를 관리하기 위한 저기 지금 뚫은 떴네. 우리 거로 촬영하는 말고는 다른 거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굵은 것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그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이 옹벽은 요 안에 여기가 요 안에가 둔봉인데 그 둔봉에 물 가둬 놓기 위해서 이거 쌌다라는 거로는 설득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는 이 옹벽을 쌓을 이유가 없고 이거 점용허가 얻어가지고 허물고 옆으로 들어가면은 도로 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수월치 않아 보이기도 하네. 요거는 이것도 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조물이에요. 이것도. 저거 도로 안전성 도로 안정성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물입니다. 이거. 그 아래가 둔봉이라 물 가둬놓기 위해서 시설한 걸로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허물고 이쪽 일부 허물고 옆으로 나라 땅 점용허가 40m 얻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도로 조건 만들 수 있고 둔봉 물 관리하기 위해서 이 구조물이 필요하다면 요건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죠. 확보만 해주면 이거는 드론이 쫙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저거예요. 저 위에 저 앞에 잣나무입니다. 저 위에까지. 요 앞에 시멘트 구조물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구조물이에요. 요거 허물고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되겠어. 예, 전기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인데 지금 이런 쓰레기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랬는데 이 구조물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다 쓰레기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쪽에 도로 옆에 그쪽 경사면 그리고 요거는 요거 허물고 여기서 여기까지 허물고 도로 조건을 만들면은 건축 가능합니다. 요 길을 지탱해주기 위한 시설도 아니고 요 뒤에는 지금 흙이 없거든.
예, 저 뒤에는 여기서 볼 때 흙이 없었어요. 뒤에는 그거는 둔봉입니다. 이렇게 둔봉. 물. 쌓아놓고 그 뒤에 이 지역은 물량이 충분하게 강우량이 경사면이 확보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용으로 저렇게 물 관리하기 위해서 둔봉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물 재배용으로. 그리고 우리 땅은 저쪽이고 이 부분이 이게 높이가 여기 4.3m니까 여기 있는 둔봉이에요. 물. 작업 차량 들어오기도 문제가 없고 저 도로 위에 저 생태 탐방로 옹벽사는 그 위로 예, 그 위로도 걸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돼서 들어갈 수 있어. 6천만 원에 낙찰 받으시면은 공시가보다 훨씬 싸고요. 평수는 수만 평이고 그중에 계획관리가 61%고 잣나무 수확 바로 가능한 임야입니다. 임야 경매공매 땅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대한민국 최상급 영상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매일 밤 7시에 1개 또는 그 전후로 1개 이상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들이고 노력 없이 완벽한 땅 찾지 마시고 오늘 물건도 맹지입니다. 그런데 나라 땅 40m 점용호가 얻어가지고 도로 조건 만들어 놓으면은 전혀 다른 가치 땅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 땅 활용법 창의력 설명드리는 채널입니다. 입찰 정보 단순하게 제공하는 유튜버 아닙니다. 공매금의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좋은 땅 낙찰받아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자.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 자연 속에 산 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매금의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고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고 자산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산림녹화 성공한 대한민국 대단한 국민이죠. 우리나라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필요도 있고요. 탄소 흡수량 좋은 산 낙찰 받으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삽시다.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약뉴스는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잖아요. 무슨 입법했고 무슨 공약했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입법 보조비 받는데 입법 활동 잘하고 공약 잘 실천하고 정치활동 제대로 해서 다음에 또 뽑아줘도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 발행인이기 때문에 입법 추진할 역량 충분하게 있고요. 두 가지 입법인데 하나는 여러분 낙찰받은 땅에서 6차 산업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면은 복지비 지원해주라 이겁니다. 나라에서. 6차 산업 별거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소일거리로 재배하는 임업, 농업, 물건, 재배한 그러한 것들을 그냥 파시면 1차 산업이죠. 그런데 와서 경험하게 하면서 매출 올리시면 매출 더 올릴 수 있고, 그게 바로 6차 산업입니다. 우리 과거에 국민학교 때 소풍 딸기 농장 가서 따서 먹은 경험 있죠? 다라에다가. 그거 6차 산업입니다. 그 그때는 그냥 딸기 따가지고 먹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공해서 주스로 만들어서 파시면 6차 산업이에요. 잼 만드는 방법 강의하면서 같이 만들어서 매출 올리시면 6차 산업입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6차 산업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면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있죠? 건강에 대한 문제, 정서적인 문제, 대화에 대한 문제, 관계성에 대한 문제, 생각하는 것 등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임업, 농업, 6차 산업 자연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복지비 지원해주라 이겁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팜, 임업농업업선장에서 그러면은 복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6차 산업치유복지 입법해서 지원해 주자 이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산이 64에서 65%, 광역으로 75%인데 그 산은 민둥산을 울창한 숲으로 만든 유일한 대한민국 그 숲속에 들어가서 쉬자. 나라에서 국민 여러분 숲치유 복지 바우처 쿠폰을 드릴 테니까 전국 산속에 들어가서 쉬십시오. 라는 쿠폰을 지원하는 입법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쿠폰을 받은 국민이 전국의 산에 가서 쉬러 가시면서 그 중에 내 땅에만이 아니라 내 땅에도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같이 산에 있습니다. 자연에 64에서 65%, 광역으로 75%가 산이에요. 그 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 주택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들 산속에 앞으로 무한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경매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 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공매 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동영상 누르시고 그동안 올린 영상들 쭉 보시거나 영상들의 특징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입찰 상세 정보 특정되지 않는 점 인지하시고요.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영상 꼼꼼히 보시고 특히 캠핑장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캠핑장, 숲, 야영장 꼭지를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코너에 올려지는 영상들 1시간 이상짜리 영상들인데 꼼꼼히 그 패턴을 보시고 캠핑장 그리고 캠핑장보다 1.44배 매출이 많은 캠핑장은 6개월 매출이 일어나는데 캠핑 교회는 1년 365일 매출이 균일하게 일어나고 매출도 2.44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얼마 투자비 그리고 손익분기점 계산들 하는 내용들 상세 설명이 있으니까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요.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기여비용 따져보십시오. 기여비용 대비로 훨씬 도움이다. 분명하고 자신있게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회원님들 분포를 보시면 전문직 종사하시는 사회 상위계층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분들은 실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어요. 그런데 기회비용 대비로 저에게 유료 컨설팅 회비를 납부하고 정보를 찾아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판단하셔서 가입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땅 차별 능력 없는 분들 아니고요. 돈 없는 분들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상위 계층들이에요. 그런데 기회비용 대비로 저에게 유료 컨설팅 회비로 납부하시고 1년 정보 받아서 도움받는 게 훨씬 유익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가입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컴퓨터 잘 활용하는데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 회원가입, 이렇게 회원의 분포가 여럿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물건 찾고 입찰 볼 수 있으면 회원가입할 이유 없죠. 그런데 그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기회비용인데 제게 전문적인 도움받는 게 훨씬 기회비용 대비로 싸다라는 거 제안 드리고요. 공부가 되는 영상들 1시간에서 3시간짜리입니다. 영상들을 꼼꼼히 한번 보세요. 패턴을 배워가시면 땅 낙찰 어떻게 받는지
물건 어떻게 찾는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공부가 되는 영상, 그거를 도움드립니다.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 보장해드립니다. 낙찰 물건들 전국 모든 물건 다 다릅니다. 포항시, 광주시, 강남, 서울 강남구, 안동, 영천, 봉화, 태안, 원주, 의령군, 남양주, 제천, 전국 모든 물건 다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찾는 지역 물건 나올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특정해서 어느 지역 그런 거 제가 제공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1년 가입비와 제 사비를 들여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입찰 상세 정보 특정 안 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동강뷰 1679만 원짜리 공매예요. 여러분 경매 공매 왜 하시죠?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부동산 대비로 경매 훨씬 싸죠. 근데 경매가보다 훨씬 더 싼 게 공매죠. 1679만 원짜리 공매가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아십니까? 2억 3,333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제 영상 보신 분이. 너무나 낙찰가가 치솟는 문제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해도 그래서 작년 1월 10월서부터 3월까지 입찰 정보 다 제공해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이죠? 그런데 낙찰가 너무 치솟는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겁니다. 입찰 상세 정보까지 다 제공해 주면 어마어마하게 낙찰가 치솟아요.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이 땅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땅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각각의 땅의 고도, 길이, 경사도, 도로 어떻게 내야 될지 음영을 통해서 땅 모양 띄우면서 어떠한 목적 사업하기 위해서 어디에 어떠한 목적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 땅에는 어떠한 나무 자원들이 있는데 그 나무 자원을 가지고 어떠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다. 수백만 평 땅 모두 그런 전문적인 설명, 땅의 미래 가치까지 475억짜리 땅 만들 수 있다. 이런 설명까지 드리는 대한민국 최상급 영상들이에요. 그런 영상들 꼼꼼히 보시고요. 땅 가지고 계시는데 활용개발 매각 상담 해드립니다. 질문하시는 방법은 땅 소유주 활용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못 쓸 땅은 없습니다. 내가 활용법을 모를 뿐이죠. 질문하시는 방법은 성함 밝히시고 지번용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 땅 어떻게 활용 개발할지 설명드립니다. 추천 영상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산지연금 가능한 물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산지연금은 임야는 공적인 기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한이 많죠. 그런데 그것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 산지연금을 통해서 사유림을 매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처음에 총 매수가의 40% 받고 나머지 60%는 지가상승 보장률 이율 합해서 10년 동안 월 120개월 동안 받는데 이 제도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국그린 관리소에서 산지연금을 통해서 매수하는 매수 예산이 너무 작아요. 매년 국그린 관리소 전국에 26개인가 27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 금년에는 산지연금으로 얼마 매수하겠다라는 예산을 발표를 합니다. 27개가 있습니다. 국그린 관리소가. 그런데 그 예산이 전국 27개 국그린 관리소에서
산지연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1년 예산 책정하는 금액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이거 확대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도 아닌데요. 공적인 기능으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합니까? 림수나 인간은 숲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개발 활용만 하고 자연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 좋죠. 그 철학적인 가치 용어가 제가 쓰는 림순화라는 뜻이고요. 숲속, 숲불림, 순치, 순. 맹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탈출 방법 다양하게 많습니다. 공부가 되니까 맹지 탈출 방법만 내가 명확하게 알아도 엄청난 투자 수익도 올릴 수 있고요. 활용 가치도 올릴 수 있고, 공매, 권리 분석, 법무사 돈 받고도 안 해줍니다. 이유 저 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영상들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셨나요? 그러면 전화 금지입니다. 오늘 방송 물건 관심 있다. 지역 어디냐? 금지예요. 서로 시간 아끼자고요. 안 알려드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전문적인 도움 공짜로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사절합니다. 상담료 지불하신다면 만나드려요. 전화 일절 금지하지 마시고 1시간 이상 영상 10개 이상 꼼꼼히 보신 다음에 이 사람 작년 1월 15일서부터 이런 전문적인 땅 활용에 대한 설명하는 전문적인 영상을 매일 1개 이상 1000개 이상 올린 성실성 인정되신 분, 그리고 그 전문성 인정되신 분, 그래서 내가 1년 내 예산에 맞는 물건 낙찰받는 감정가 물건 추천받는 1년 가입비 내고 도움받아도 충분하게 기회비용 대비로 유리하겠다 판단되신 분만 그때 문자 주세요. 예산 1억 가지고 움직이시나요? 그럼 감정가 3억에서 5억짜리 낙찰시켜드립니다. 그러면은 1억 가지고 3억짜리 감정가 물건 낙찰받으면 감정가 기준으로만도 2억 버시죠? 5억짜리 낙찰받으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4억 버시잖아요. 시가는 훨씬 더 되는 돈을 버실 수 있죠? 예산 5천만 원 갖고 움직이시나요? 감정가 1억 5천 기본 입찰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1억 버시죠? 지역에 따라서는 2억 5천, 3억까지도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낙찰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거 도움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기여비용 대비로 도움 아닙니까? 그런 판단 되신 분만 성함, 예산용도 지역평수 밝히고 문자 주시기 바라요. 예산용도 지역평수 타당치 않으면 사절됩니다. 거절돼요. 예산용도 지역평수가 타당해야 제가 그런 물건을 찾아서 1년 동안 도움드리잖아요. 문자만 주세요. 예, 오늘 물건 6천만 원 낙찰 받으시면은 공시가보다도 쌉니다. 계획관리가 전체의 61%예요. 평수는 수만 평입니다. 바로 잣열매 수확 가능한 임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잣나무는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잣나무도 두 종류가 있는데 높이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땁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잣나무 높이 올라간 거 따려면. 그런데 이 산에는 잣나무가 높이 올라가는 잣나무가 아닙니다. 옆으로 퍼지는 잣나무와 높이 올라가는 잣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음영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그냥 완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약간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나무 색깔 진한 부분들, 초록 색깔 진한 부분 전부 잣나무입니다. 대부분 잣나무예요. 내 땅은. 그리고 생태 탐방로 통해서 걸어 들어올 수도 있고, 골다리 넘어서 여기까지 차 들어오고
여기 40m 점용허가 얻어서 붙이면 내 땅 건축 개발도 가능하고 내 땅은 이 아래 61% 계획관리입니다. 환경등급은 전체 2등급 그리고 3등급도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환경부 통제에 간섭받을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임야 선정할 때 기준입니다. 위험성 먼저 보세요. 산사태, 수해, 기타 재해 위험성. 그 다음에 먹는 물, 식수 들어오는지, 상수도 또는 관중 뚫어야 되는지, 답작전작 원해 기타 농수로 확보 여부, 그리고 풍수,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안 맞아야 건강에 해가 안 되죠. 햇빛 잘 들어오는지, 사계절 생기유통이 잘 되는지, 세 가지는 제가 보는 풍수의 기본입니다. 왔을 때 포기 항목, 일항목, 위치, 생활 편의 항목들 주변에 있는지, 어떠한 목적 사업할 때 배후 인구 얼마나 되는지, 축사 이물권은 없습니다. 고압선 없고요. 묘, 임야가 수만 평이기 때문에 묘 있을 것 같아요. 묘 없는 임야는 풍수가 안 좋은 땅입니다. 교통 접근성, 내 땅 앞에까지 차 들어오고요. 땅 모양, 경제개편부, 형상부정, 장애물에 의한 장애 정도, 해당 물건은 매끈합니다. 땅, 군더더기 안 생겨요. 경계면에. 땅 상황, 땅 주변, 땅 상황은 일조 통풍, 토양의 토질, 양부, 관계의 배수 정도를 따져주는 것인데 해당 물건은 사양토입니다. 땅심은 30cm 미만, 땅의 표피, 깊이가 땅 주변 상황, 경사도 이 땅은 경사 무지하게 완만합니다. 30도 이상이 아예 하나도 없고 25도 이상도 5.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6% 개발 가능한 전체 100% 개발 가능한 땅이라고 보셔도 돼요. 경사 아주 완만한 땅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용도적 법제적 평가 항목 3등급, 2등급지이기 때문에 건축 개발하는 행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3등급지, 2등급지 환경부 통제받을 거 없습니다. 저거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땅 활용할 때. 배수로 도로만 있다고 건축 안 됩니다. 배수로 있어야 됩니다. 내 땅은 바로 옆에 배수로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인수권리, 임대 상황, 기측 항목 없는 것만 방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설명하듯이 대단한 양, 말소 기준 아래 없어진다. 이런 말 저는 설명 안 합니다. 없는 것만 방송하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현장 가서 물냄새, 맛, 공기냄새, 땅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체크사항이고 이물권지는 지자체 협조적인 곳입니다. 손주 들어오면 치킨 배달되는지 등 미래 가치는 얼마나 될지 각자 판단하셔서 입찰 보는 기준 설정하시면 됩니다. 낙찰 받으시면 취득세 나오죠.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나오고 경계 측량, 임야, 굳이 경계 라인 따라서 개발할 거 아니면 저는 굳이 경계 측량할 필요 없다 보는 사람이고 산지 전용비 100% 감면받으면서 목적 사업할 수 있는 법 적용을 해서 도움드리는 거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그런 거를 도와드린다고요. 입찰 정보 주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디테일한 상세한 것들이 더 많다고요. 지하수 얼마나 뚫어야 관정 확보하는지 해당 물건은 상수도 들어옵니다. 근데 관정 뚫으면 먹는 물 50m 뚫으면 나오고 비우명은 100m 뚫으면은 나오는데 먹는 물 50m 뚫는데 비우명도 50m 뚫으면 확보가 되는 것이죠. 50m에서 100m 이렇게 뚫은 관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행정비 그리고 개발할 때 토목은
땅 성형을 위한 기초 토목비와 건축을 위한 토목비 두 개로 구분해서 보셔야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건축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팔 때 얼마 그리고 어느 정도 회전돼서 기간 걸리면 팔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입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건 선정하는 기준이에요. 화면을 세워서 반복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튀어드려요. 식견을 높여드립니다. 그거를 위해서 방송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입찰 정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국 9만여 건 경매공매 지역별 낙찰가 통계를 바탕으로 얼마에 입찰 보면 좋겠다까지 조언 드립니다. (6천만 원) 수만 평이고 계획관리 61%, 잣나무 수확 바로 가능한 임야, 산사태 등급 첫 번째 위험 재해성 따져야죠. 47%, 3등급, 2등급 31%, 평균 경사가 15도에서 20도인 25도 이상이 5.35%밖에 안 되는 25도 기준으로 개발 허가를 내주는데 95%나 개발 가능한 진한 색깔 없잖아요. 100% 개발 가능한 임야고 인목은 150% 기준으로 개발 허가 나옵니다. 먹는 물 상수도 들어오는데 관정 뚫으면 50m 뚫으면 되고 50m에서 100m 사이 뚫으면 먹는 물 그리고 작물 재배용 물 확보 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1100에서 12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이 126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보다 덜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둔봉 만들어 놓고 물 관리하면서 작물 재배하는 겁니다. 온도는 11도에서 12도고요. 마이너스 14도까지 내려가고 34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사양토고 30cm 미만 땅의 두께, 표피, 주나무는 잣나무,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화렵수, 상록수, 기타 화렵수와 참나무류고, 그러니까 부엽토는 양호해 보이겠죠? 나무의 지름은 6에서 18cm 지름, 21년에서 30년, 그러므로 잣나무 수확 바로 가능합니다. 탄소 흡수량 469, 가장 중요한 건축하기 위해서 점용허가 40m 얻어가지고 내 땅에 도로 붙이면 건축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2차선에서) 들어왔고요. 여기까지 차 들어가고 골다리 넘어서 여기 40m 점용허가 얻어서 붙이면 건축 개발 가능한 도로 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골다리 지나면 차는 여기까지 들어가게 포장이 되어 있고 여기 나라 땅 40m 점용허가 얻어서 붙이면 61% 계획관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 조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평수, 용도, 감정가, 차수별 입찰가, 그리고 땅의 공시가, 자체 감정가, 시세. 오늘부터 올리는 영상은 모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님들 예상유도 지역평수에 맞게 미리 드린 자료와 함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땅의 규모 보겠습니다. 골다리 넘어와 가지고 시작되는
내 땅 가장 낮은 고도는 220m입니다. 그 220m 고도에서 가장 높은 고도는 187m예요. 그 고도차는 67m고 아파트 24층 높이입니다. 땅의 규모 보겠습니다. 220에서 227, 224, 229도 그 안에 땅 길이는 68m입니다. 220에서 239, 245, 250m 고도까지 땅 길이는 306m입니다. 250m에서 280m까지 고도입니다. 땅 길이는 97m입니다. 220에서 232, 245 고도까지 땅 길이는 73m입니다. 245에서 260, 267, 276, 286 고도까지 땅 길이 191m입니다. 280에서 283, 284, 287, 287, 286 땅 길이 169m입니다. 그래서 전체 땅 길이는 904m입니다. 임야를 활용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내는 거잖아요. 네, 도로는 울타리 넘어와서 40m 점용허가 얻어서 도로 내시면 되고, 요 220m 여기에서 가장 높은 187m까지 직선으로 255m 도로 낸다고 가정한다면 경사가 14.72예요. 도로법상 도로허가 나오는 무난한 경사고, 도로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239 고도에서 이리로 도로를 낸다면 162m 직선거리에 경사가 16.18예요. 그러면 이것도 도로법상 도로허가가 나오는 만만한 경사죠. 여기에서 280m 고도까지 직선으로 317m의 경사가 10.7이에요. 그러면 저것도 도로법상 도로허가가 나오죠. 그런데 이 땅은 평균 경사가 15에서 20도이고 25도 이상이 5.35%밖에 안 되는 95%나 개발 가능한 전체 개발 가능한 땅이고, 그 중에 아래는 61%가 계획관리고 활용가치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도로는 어느 곳으로 내든지 도로법상 도로허가가 나오는 완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내 땅 도로법상 도로허가를 받아서 울다리에서 넘어오자마자 점용허가 얻어가지고 40m 건축 개발 가능한 도로 조건 만들었다고 한다면 캠핑장도 가능하고 펜션도 가능하고 전원주택도 가능하고 내 땅은 전부 남향입니다. 뭐든지 다 가능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 캠핑장을 한다면 사이트 전개를 몇 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이 땅 낙찰받아서 캠핑장으로 만들겠다 생각하시면 컨설팅 해드립니다. 캠핑장도 가능하잖아요. 도로 조건만 만들어 놓으면. 이 차선에서 포장된 도로로 쭉 들어오니까 도로 조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접근 가능성을 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니까 내 땅까지 접근 편의성도 아주 양호하고 좋죠. 그리고 이 생태 탐방로 이거 자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캠핑장을 여기 허가를 받는다면 이거를 임대해서
활용도 가능하고요. 대박입니다. 일단 잣나무로 바로 수확이 가능하니까 그거로 돈을 버실 수 있고 사이사이 감보를 하셔가지고 캠핑장 사이트 전개하시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골다리 넘어와서 40m 전용호가 얻어서 도로 붙이시면 캠핑장도 가능하고 펜션도 가능하고 아래 61%가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카페, 먹는 거 다 가능하죠. 그리고 뷰도 나온단 말이죠. 예, 내 땅은 이거니까 뷰카페 만들어 놓으면 산뷰, 밤에는 밤하늘 은하수, 뷰카페까지 다용도로 활용 가치 높은 땅입니다. 6천만 원 낙찰 받으시면은 공시가보다 쌉니다. 평수는 수만 평이고요. 계획관리 61%, 잔수확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물건 도움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도움드려요. 땅 낙찰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의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